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16번째 시간으로 자번건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번건2. 비록 11월 1일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홈경기에서 예상밖 거의 0대2 완패를 당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불투명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경우의 수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조 1위의 본선 직행으로 이끈 자번건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둬 최종 성적 6승 1무 1패로 예선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프랑스에서 개최된 1998년 피파 월드컵 본선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하석주의 퇴장으로 멕시코의 1대3 역전패에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의 0대5 참패를 당하는 등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자번건을 대회 도중에 경질하고 그 당시 코치였던 김평석을 감독 대행으로 임명하였다. 이 사례는 같은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레이라 감독을 경질한 뒤 두 번째 사례였고 대한민국 축구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유상철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이후 자번건은 1999년까지 중국 슈퍼리그 선전 빙안의 감독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K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1998년 8월 10일 대한축구협회는 이 일로 그에게 5년간 대한민국 국내 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경기에서 해설자로 나온 자번건, 이로 인해 이듬해 선전의 감독에서 물러나 귀국한 후 한동안 자번건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육성에만 전념하고 MBC에서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다 징계가 해제된 2003년 말에 수원 삼성 블루윙스 감독을 맡게 되어 현장에 복귀하였다. 이듬해 2004년 K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감독 생활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맛보았고 2005년에 컵대 우승을 차지하였다. 2008년에는 자신의 K리그 통산 두 번째 우승과 컵대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하였다. 시즌 후 겨울 이적시장에 마토, 이정수, 조원희 등 주축 선수들이 이적했지만 이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2009 시즌에 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0위에 머물렀다. 이후 강민수, 조원희, 영기훈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하며 시즌을 준비하였으나 2010 시즌 초반에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며 팬들 사이에서 퇴진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010년 4월 24일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패하여 오연패를 기록한 뒤 인터뷰에서 퇴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후 AFC 챔피언스리그 2010 16강전에서 승리하며 팀을 8강에 올려놓기도 하였으나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6일부로 수원 삼성 블루윙스 감독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6월 6일 전북 현대 모터스와의 포스트컵 2010 경기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0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SBS에 영입되었고 런던 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해설을 끝으로 SBS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의 게스트 자격으로 해설을 하였다. 행정가 경력 2016년 4월 14일 2017년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4월 18일 조직위원회 한판식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초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것 외에도 세계에서 최연소 24년 139일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였다. 자번건 아들 자두리 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로 2002년 피파 월드컵, 2010년 피파 월드컵에 출전한 것 외에도 셀틱 FC에 활동하였고 현재는 K리그 클래식의 FC 서울에서 뛰고 있다. 2015년 11월 은퇴. 1998년 받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1년 초에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 발탁되어 해설가로 데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피파 월드컵 때에는 MBC 주요 경기 해설을 맡으며 MBC의 시청률 1위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06년도에 역시 MBC에서 2006년 피파 월드컵 경기 해설을 그의 아들 차두리와 같이 맡았으며 이때도 MBC는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2002년 피파 월드컵 기간 중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 파라과이의 16강 경기를 해설하였는데 경기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경기 중 가장 나쁘다, 준비도 안 된 상태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소식을 듣는 당시 루디 필러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자본건이 현역 시절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라고 대받아쳤다. 이 둘의 설전이 독일 전역에 전해지자 여론은 루디 필러가 아닌 자본건의 편을 들었고 결국 둘은 독일이 미국과 8강전 경기를 앞둔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만나 화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2002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한 독일 축구대표팀은 파라과이와의 16강 경기 스키포, 미국과의 8강전 경기 울산, 대한민국과의 준결승전 경기 서울을 대한민국에서 치렀다. 당시 독일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미하일 발라크는 대한민국 입국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여기가 차범의 나라입니까?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의 우상입니다라고 말했다. 2005년 6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월드컵 기념관에 마련된 축구 명예의 전당에 선수 부분 현역자로 선정되었다. 2010년 피파 월드컵에서는 SBS 단독 중계로 인해 그동안 해설가로 있었던 MBC를 떠나 SBS로 옮겨 활동했고 8강전 독일 아르헨티나전에서도 아들 차두리 2006년 피파 월드컵 이후 4년 만에 중계와 함께 중계방송을 했다. 자본건의 선수 시절을 묘사한 독일 작가 에크하르트 헨샤인의 시가 있다. 자본건은 축구게임의 피파 온라인 2와 피파 온라인 3, 피파 11, 피파 12, 피파 18에서 전설의 선수로 등장했다. 자본건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할 당시 그의 백업 선수는 다름 아닌 요하임 래퍼였다. 2017년 8월에는 푸스발 분데스리가 홍보대사인 푸스발 분데스리가 앰베서더로 선정되었다.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